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호해줘서 환영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운 반이 이제 시작을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기본 이론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하고 매번 얘기합니다만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뭐 포부는 뭐예요? 뭐 합격이죠. 그렇죠? 합격인 거고 사실 뭐 합격 말고는 답이 없죠. 그리고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해에 36회지 우리가 시험 볼 때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스케줄러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제가 11월 달에 일단 우리 처음에 수업을 할 때 11월 달 우리가 인문이론 강의할 때 제가 전반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번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매번 뭐 공부 어떻게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런 얘기를 매번 하기는 좀 곤란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인문이론 때 내가 1주차 부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1주차 1강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요 단계의 기본 이론 과정은 올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매번 똑같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공부의 방법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요 11월 인문이론의 1강 있죠? 그걸 꼭 들으셔야 돼요. 그쵸? 가끔 가다가 계속 밴드나 질문 올라오시는 게 뭐냐면 저 요번에 12월부터 처음 듣는데 11월 거 인문이론하고 그 앞에 보니까 또 뭐 기초인지 생초보인지 뭐 이거 특강 같은 거 앞에들 있던데 이거 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걸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뭐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 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지, 내가 알지 그거를. 그래서 보기 싫은 거 아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안 보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작할 때 뭐 생기초 특강은 좀 뭐 나중에 듣더라도 일단 요거랑 같이 진도 맞춰가지고 이거 4주밖에 안 했으니까 4주밖에 안 했으니까 요거 4주치에 대한 부분하고 병행해 들으면 어떨까 싶긴 해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요 기본 이론 수업의 3개월 과정 10주를 듣는 거니까 요걸 듣고 복습할 때 요거에 대한 11월 강의를 한번 다시 듣는다든가 점심 먹고 나서 이해 가셨죠? 그러면 4주밖에 안 되니까 아마 중간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업을 들은 다음에 이거 4주를 들으면 그 다음 달에 배우게 예습하는 게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행하세요. 뭐 패스하려 그러지 말고 그리고 뭐 이걸 다 듣고 들으세요 그러면 신나라니까 일단 얘를 듣고 나서 복습하는 개념으로 이걸 듣는다. 알겠어? 뭘 먼저 듣고 이걸 먼저 듣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개 끝나지고 그리고 제가 요 생초보 특강에 대한 부분은 이따 얘기하지만 국토계획법만 강의한 거예요. 국토계획법만 쫙 16강인가 왕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찬찬히 보시면 국토계획법만 또 따로 또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될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본진도 쭉 나올 거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내용 같은 거 문제 같은 거 없고 오로지 이론만 하거든요. 우리 지금은 이제 이론 보고 매주마다 필수 지문 정리할 거거든요. 여기 근데 오로지 이론만 국토계획 쫙 하기 때문에 그것만 쫙 연결해 보기 좋아요. 그래서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복습을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아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습을 자습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습보다는 계속 클릭해서 수업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한 번 들었던 걸 또 듣는 거는 뭐가 되죠? 좀 아니까 좀 빠르게 듣는 거예요. 1.5배속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배속 같은 거 할 줄 모르면 우리 젊은 실장님 있죠? 물어보세요. 다 알려줘요. 아주 친절한 양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서 많이 괴롭히고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 12월, 2월까지 3개월인데 10주 과정이라 아마 2월 달 마지막 주 정도는 쉬지 않을까 싶어요. 12월 첫 주는 일로 붙었고 그 다음에 10주 하는 거니까 2월 마지막 주는 한 주 쉬겠죠 아무래도. 그쵸? 그러니까 스케줄 잘 짜가지고 뭐 오사카나 갔다 오든가. 그쵸? 어제 가지 마세요.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죠? 근데 뭐 2박 3일이야 할 수도 있지 뭘. 그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뭐가 돼요? 3, 4월 달에 이제 핵심 요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요약으로 가고 5, 6월 달에 가서 기출문제 좀 나오면서 기출문제 풀고
7, 8월 달에 예상문제집 나오면서 예상문제 풀고, 그죠? 그리고 9월 달 가서 우리가 동형,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 4주 보고, 그 다음에 특강, 문제 백선하고, 이론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뭐라고요? 10월 25일, 매주 10월 넷째 줄이죠. 넷째 주 토요일 날. 25일 날 뭐 하러 가죠? 시험 보러 가요. 뭘 보러 가요? 시험 보러 가는 거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서 이제 합격하는 거죠. 11월 말 정도에. 그럼 지금쯤 이제 가게 알아보러 댕기는 거야. 12월 달에. 여기는 가게가 어떤가? 이렇게 댕기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잠실 한번 가볼까? 여긴 장사가 좀 되나? 뭐 이러면 등등 이러면서 강남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나름 재밌어요. 그것도 결국은 집 옆에 와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보러 댕기면서 신랑분하고 댕기면서 재밌어요. 그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특강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제 특강은 요거죠.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특강. 제가 저번 주 토요일인가 이제 해커스에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이종호 쌤하고 같이. 보셨나요, 혹시? 관심이 없군요. 어쨌건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서 설명했지만 합격생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설명회 할 때 저번 토요일 날. 근데 이제 가장 제 수업에서 뭐가 좋았습니까? 이랬더니까 비교 테마 특강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6가지 우리 법을 배우잖아요. 공법에서 이게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걸 옆으로 비교하는 수업이에요. 매수청구라는 게 국토개혁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에 나와요. 사실은요. 비교해 주는 거죠. 뭐 이행강제금 비교, 숫자 비교, 각종 기반시설 비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공부가 되고 나면 이때쯤에 비교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6월 말 정도나 초 정도 그 사이에 비교 테마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제 시그니처죠. 꽈락 탈출 수업이라는 게 7월 달쯤에 할 겁니다. 꽈락 탈출. 그렇죠, 여러분? 뭐 24페이지밖에 안 돼요. 12장 정도. 그래가지고 꽈락 탈출은 매번 제가 너무 인기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얼렁얼렁 자료를 주세요. 많지만 시간 돼야 되는 거니까 7월 달쯤에 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그림책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보면 210페이지잖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죠. 우리한테 뭐예요? 이게 기본서예요. 우리 기본서는 이거고 원래 해커스 나오는 기본서는 그냥 사전 같은 거예요. 있으신 분은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그닥 필요는 없어 보여요. 사실은요. 자꾸 나보고 기본서 사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신데 2가지 버전으로 말할게요. 회사 입장으로 본다면 사세요. 인 거고 내 입장으로 본다면 글쎄 그냥 이거만 봐도 돼요. 그냥 기본서는 사전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보다가 영 필요하시면 사시면 되고 기본서를. 그리고 아니면은 관계없어요. 이거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 제가 필수지문 정리 빈칸 노트를 넣어놨어요. 챕터마다. 그러면 이론 본 거를 법조문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기본서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은 그리고 챕터마다 제가 진행되어지는 그 필수지문 정리를 별도로 잘라가지고 유튜브로 업로드 드릴 거예요. 그걸 이제 따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거만 쫙 모아보시면 이제 전체 필수지문 정리를 볼 수 있는 거겠죠. 내 말 뜻 이해되죠? 그럼 아마 그거만 반복해봐도 훌륭하게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 목표는 뭐죠? 여러분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게 제 목표입니다. 딴 거 없어요. 뭐 돈 많이 버는 거 가장 큰 목표긴 한데 뭐라고 그건 둘째 문제고 여러분 붙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필수지문 정리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에게 꽈락 탈출용으로 적어도 40 이상 나올 수 있게 필수지문만 모아놓은 곳이 이게 꽈락 탈출집입니다. 되게 얇아요. 12장밖에 안 되니까 요거하고 이제 필수지문 정리집하고 반복해 보시면서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것만 봐 40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합격생분들 말 들어보니까 비교 테마 특강 좋다 40% 이거 60%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신 분들이 선생님 저 꽈락 탈출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60점 달성이라고 쓰세요 이러더라고 나한테. 요것만 봐도 60점은 충분히 나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합격생분들한테 절을 했으면 감사하다고. 그쵸?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라고. 그쵸? 그렇게 뭐 할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 2가지에 대한 부분이 뭐 시그니처 특강이 있고요. 마지막은 뭐 백선이나 뭐 이론 총정리는 다 뭐다 일반적으로 다 강사분들마다 하시죠. 저는 그리고 요 꽈락 탈출 가지고 나중에 이론 총정리를 해요. 한 번 더. 알겠습니까? 꽈락 탈출집이 나오면 이걸 다시 한다. 그 말은 뭐가 될까? 어떻게 보면 이론 총정리집을 먼저 주는 거야. 왜? 다들 뭐 공부할지 모르겠으니까. 양은 많아지고 숨이 막히니까. 그럴 때 공법이라도 좀 볼륨을 줄여줘야지.
그래야지 버리지 않지. 2차 포기의 가장 주요 원인이 뭔 줄 알아요? 나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2차 포기의 주요 원인은 공법 때문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때 작업을 거는 거예요. 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게 시험장까지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 버리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가요. 부탁이에요. 싫어요? 느끼해서 그래요? 우리 사람 좋다 그러던데 봐봐. 어쨌든 확인하시고. 그래서 교재로 본다면 계속 뭐예요? 우리는요. 그림책, 지금 나와 있는 그림책을 1년 내내 볼 거예요. 1년 내내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간중간 얘 좀 추가해보고 얘 좀 추가해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집하고 예상문제집은 해커스에서 나오니까 필요한 문제들 풀 겁니다. 같이. 그렇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교특강집하고 꽈락 탈출집하고 백선집은 따로 나옵니다. 그렇죠? 고니공법 시리즈.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그림책으로 기본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원래 기본서는 그냥 사전처럼 쓴다. 필요하신 분은 사셔라. 라고. 저는 근데 쓰진 않을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한 25년 정도, 올해 6년 차인데 수업을 해보니까, 교재 많은 거 별로더라고요. 합격하는데 별로입니다. 시간만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보던 거를 계속해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개 보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한 권을 뭐하죠? 반복해보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을 반복할지가 포인트인 거죠. 전반적인 얘기는 내가 다 11월 달 얘기했으니까 요때 1강 들으시면서 공부의 방법은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이제 자료하고 공유 사이트 SNS 보시면 자료 올리는 건 여기다 올릴 거예요. 다음 카페. 그쵸? 여기다 제가 필요한 것들, 뭐 계정 자료 등등 필요한 거 있으면 올릴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상 같은 건 이제 인스타에다가 올리니까 인스타 가서 이제 이것저것 서로 일촌하시면 됩니다. 오늘 뭘 드셨는지, 어딜 갔다 왔는지, 그렇죠. 등등등. 그런 거 이제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뭐 에어로빅 있다고 뭐 등등등 했다고. 그렇죠? 봐보세요.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학습용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릴 거야, 이제. 그치,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1월달 초부터는 쫙 올릴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쵸? 너무 심했나?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그쵸? 어쨌든 올리려고 하고,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림책에 있는 필수 지문 정리 있죠? 그림책에 있는 필수 지문 정리에 대한 부분에 빈칸 노트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별도로 수업한 거 중에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수업 끝나고 매주.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모이시면 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매번 얘기해요. 그림책을 반복한다는 말은 이 필수지문 정리집을 반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종 하루 한 문제 같은 거 올리는 건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하루 한 문제 올리게 되니까 이것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또 노트에 한 번씩 적어 보세요. 그렇죠? 이거 내가 따로 파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올리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디 쳐가지고. 그러니까 파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올려주면 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적으셔야 돼. 몇 월 며칠 한 문제 쫙 쓰고 몇 월 며칠 한 문제 쓰고 한 10분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배분하셔서 요 4개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들 처음에 들어와서 가입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뭐 일촌들이니까 서로 간에 공유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시면 돼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밴드를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하다못해 뭘 올리잖아요. 뭐 감자파입니다. 뭐 고구마파입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해본 적은 없고 어떤 다른 수험생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먼저 밴드에 와 있으면 답변을 해줘요. 그건 이거예요라고.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끼리 물어보고 답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참 보면 일촌은 일촌이야. 그렇죠? 어쨌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달 12월 지금 29일 날 일단 책에도 무료 특강 할 거예요. 뭐라고요? 요번 달 29일 일요일 날 책에도 무료 특강 할 거니까 요거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요일날 시간 내 보시고요. 제가 실물은 아직 안 나와서 안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9장이거든요. 이게 크기가 A4지 9장이에요. 붙여놓은 거.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책의 목차를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쵸? 뒷페이지는 용어 정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때 수업도 무료고요. 그리고 자료도 무료예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료는 이제 착불로 받아볼 수 있어요. 이러면 또 착불이 뭔가요? 그러니까 배송비는 본인이 내는 걸로, 자료는 공짜. 알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시키시면 착불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 주는 건 29일 이후로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료가 나와야 되고 본 수업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변에 뭐 이상권 공익공법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요거 알려가지고 같이 좀 뭐 들을 수 있게 좀 안내 좀 드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일촌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법 때문에 시험 안 되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뭐 시국이 영 시끄럽긴 한데 우리는 수험생이라 제외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물론 뭐 저도 나가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은 좀 제외시켜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공법 신나게 정리해 볼 거고요. 그래서 다른 뭐 질문 같은 거는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수업 중간중간에 저기요 물어보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질문은 쉬는 시간에 별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에 물어보시면 제가 당황하거든요. 그렇죠? 어쨌건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서요. 이제 부동산 공법 총론으로 갑시다. 그렇죠? 어쨌건 뭐 첫날이고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건 앞에 부분 한 번 더 간단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저기 뭐야 11월 달에 입문 들어오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지나가서 11월에 들은 분도 있지만 들었어도 아마 기억은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렇죠? 또 한 달 만에 이제 또 보는 거니까 이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또 보시면 되고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새로 들으시면 되고 알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업할 때 자꾸 졸려오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이제 무섭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펴보세요. 그리고 너무 졸려오면 눈을 좀 감았다가 뜨세요. 이렇게 감았다가 떠야 되고 자꾸 안 자려고 애쓰면 안 돼요. 졸려 죽겠는데 안 자려고 애쓰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 얘기가 기억 안 나요? 눈이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여기 검은 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제 앞쪽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되게 무서워요. 자꾸 얘기하지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지 말고요. 한 명이 졸기 시작해서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금세 번져요. 그럼 단체로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막 좀비 같아요. 옛날에 부산에 나오는 이거 알죠?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눈 좀 잘 좀 뜨세요. 동그랗게 초롱초롱하게 순정 만화 나오듯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부탁 좀 드려볼게요.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제 예명은 신바람 고니공법이에요. 그렇죠? 신바람 무슨 박사? 이 박사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박사라니까. 신바람 이 박사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놀랄까봐 얘기하는데 노래를 중간중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저 미친 피플 이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같이 하는 거야, 그냥 이것저것.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다가 시험 보러 가는 거고, 합격생분 대부분 인터뷰 따 보면 시험 문제 보는데 음성 지원돼요.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음성 지원되면 이게 떠오르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해요. 외우게 하려고. 일단은 그림 그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앞자도 따고, 노래도 부르고, 위치 기억하시면 따따블이에요. 그림책을 1년 내내 볼 거기 때문에 위치를 기억하시면 정말 내용이 기억나요. 저라고 이 많은 게 다 기억나겠어요? 그렇죠? 기억 안 나면 위치를 기억해요. 오른쪽 밑에였지? 그러면은 10년이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치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벌써 졸려요. 이 눈 안 감았죠? 벌써 졸려요. 조심하시고. 봐봐요. 그럼 첫 번째 봅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뭐 배워요? 부동산 공법 배워요. 알았죠? 그리고 12월부터 강의 시간은 4교시예요. 11월은 3교시였는데 그래서 1시간씩 해가지고 2시에 끝날 거예요. 더 오래 안 해요. 요즘에 오래 하면 싫어해요. 그렇죠? 재미없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오래 하는 거예요. 요즘 분들은. 그래가지고 딱딱 맞춰서 1시간씩 할 거고요. 2시면 끝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됐고요. 그런 내용에서요. 부동산 공법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동산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토지하고 사실은 건물, 이게 주요 관심이죠. 그렇죠? 일단 토지가 있어야 건물을 짓고 건물을 져야 건물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월세 2천만 원씩 받아야 되니까. 그럼 정말 아름다운 삶이죠. 그렇죠? 아, 참 이번 생에 될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토지 건물이라는 것에 이런 부동산을요, 마음대로 토지를 가졌다고, 마음대로 건물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막 이용하고 마음대로 건물을 짓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작. 훌륭해요.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부동산을 규제할 필요가 생겨요. 그렇죠? 규제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래서 배우는 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공법이에요. 뭐 솔직히 말해서 맞아 어렵게 무슨 뭐 법학적으로 막 이것만 한 2시간 걸려요. 공법, 부동산 이것만 설명해도. 그럴 필요 없어. 왠지 알아요? 안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끝. 필요 없어. 나머지는. 시험 안 나와. 우리 뭐다? 시험에 나오면 선, 안 나오면 악이에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안 해도 돼. 그렇죠? 우리는 부동산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가 매번 얘기하듯이 공법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당사자 관계에 대한 법률 관계를 좀 알아야 한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갑이란 자의 개인과 을이란 자의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요 토지를 팔고 싶어, 사고 싶어. 그렇죠? 서로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일 땐 서로 간에 뭐다? 지배 우월적이지 않고 평등관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 하냐면 사법관계란 말을 쓰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거를 우리 주로 어디에서? 1차 과목에서는 민법에서 주로 이걸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가 뭐 채무불이행을 했다, 뭐 불법행위를 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뭐 등등등 이걸 따지는 게 뭐예요? 바로 1차 과목의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법관계에 대한 부분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둘은 뭐다? 지배 우월적이지 않고 평등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시작. 이건 이제 신세대 버전이고요. 좀 우리 어르신들 버전은 너나 나나 사법관계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요? 너나 나나 사법관계예요.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그래서 평등하게 지배 우월적이지 않게 서로 간에 의사표시 하는 거죠. 이걸 배우는 게 우리 최희대쌤하고 배울 거예요. 그렇죠? 아주 뭐 민법의 대가죠. 그렇죠?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걸 꼭 전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분도 내 말을 하죠. 그렇게. 정말이야?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이제 민법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을이란 자가 뭐가 되죠? 이렇게요. 토지를 샀어요, 이제. 그럼 을은 왜 산 거예요, 토지를요? 그냥 봤을 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을은 그 토지에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공공의 관청에 가서 우리 종로구청한테 가서 나 건물 질 거예요.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해서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이 건물 건축이 적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요? 공법관계에 대한 부분은 일방이 지배 우월적인 거예요. 공적인 주체인 거죠. 그러면 일방의 지배 우월적인 공적인 주체가 뭐 하는 거다? 일반 국민을 뭐 하죠? 규제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때 을의 건물의 건축행위가 뭐다? 적법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지배 우월적 관계, 일방이 해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뭐다? 허가 불허가 내주는 관계. 이런 걸 뭐라 한다? 우리가 공법 관계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이나 각종 과목을 공부할 때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은 거예요? 어떠한 공적인 주체가 나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그래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를 행위 제한을 가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게 바로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걸까요? 누가 나를 규제하는가?
그쵸? 왜? 공적인 주체와 나랑 관계에서 공적인 주체가 집의 우월적 지위에 나를 규제하라는 법이 공법이거든요. 당사자 관계부터가 다르죠. 너랑 나랑이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내가 가진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법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게 뭐라 했어요, 제가? 어떤 공적인 주체가 있냐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아니면 종로구청장이냐? 아니면 서울특별시장이냐? 누가 나를 규제하는가? 이걸 처음에 아는 게 일단 첫 번째 숙제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6가지의 법에서 이와 같이 내용을 보게 되지만 법마다 공적인 주체 권한이 다릅니다. 그쵸? 처음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공적인 주체가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뭐 서울특별시장이냐 종로구청장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에 대한 거를 정답으로 해서 답으로 만드는 경우는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냥 문장을 읽을 때보다 주어의 파악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듣고 나서 이제 어떤 레벨인다가 한 번 더 복습도 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문장 읽을 때 주의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문장을 파악하시면 실수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공법 관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래요. 중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 있어가지고 물건을 소개하고 받는 거죠. 소개해주고 뭐하죠? 매수자, 매도인에게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뽀치 뜯어먹는 거잖아, 우리가.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뭐 0.5니 뭐 상가 이런 거 0.9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 중개사 자격증 따고 계약서 쓰신 분들만 들어보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꿀맛일 수가 있을까? 그렇죠?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계약서 쓰면 밥 사는 값으로 다 쓰죠. 처음 계약서 쓸 때는. 그리고 다음 계약을 못 해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떡볶이나 사고 모아놓으세요. 그렇죠? 또 막 쓰면 안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개사가 사법 관계도 알아야 되고요. 공법 관계도 알아야지만이 적절한 물건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공법상 규제가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중개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남의 전 재산을 갖다가 거래를 중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대충 무슨 뭐 그냥 계약서만 쓰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 아세요? 동네 가면은 중개사무소가 대략적으로 10개 주문이 있어요. 주변 동네에. 우리 집 옆에만 하더라도. 근데 가보면은요, 꼭 장사가 되는 집만 돼요. 그거 아시죠? 안 되는 집은 꼭 매번 주인이 바뀌고 그만두게 되는데 꼭 장사 되는 집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집에 출근을 해야 돼요. 내가 중개보조를 하든 말든 출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나 보는 거야, 가서. 그래서 제가 많이 댕겨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일처럼 해준달까? 그렇죠? 관심을 가져준다고 할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뭐 누가 오면은 뭐 고도리 치고 앉았다가 있어 보세요. 끝나고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 사무소에 들어왔으면 계약서 안 쓰고 너는 못 나간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그걸 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계약서를 써야지라는 거를 티내면 안 돼. 그 아무 관심 없는 척. 아무 관심 없는 척하고 너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척.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요, 집을 팔라고 왔는데요. 지금 팔지 안 팔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웬만한 중개업자들은 매물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얼마.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머리 좀 쓰면, 사모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정책이 뭐가 발표되고, 앞으로 어떨 거니까, 한 6개월 정도에 오시면 어떨까 싶다고. 이렇게 보내. 그럼 반드시 와. 차라리 바로 물지 말고, 한 템포 뒤로 물러서는 거야. 이게 훨씬 좋더라고. 이런 거는 듣고 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사법관계, 공법관계 보고 있는데 무슨 벌써 계약서까지 봐봐요. 뭐 멀리 갔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공법은 과연 몇 문제가 시험 나오냐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40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11월 강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동산 공법의 40문제에서의 상중하, 그렇죠? 문제 배분에 대한 건 통상적으로는 10, 20, 10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느 시험을 가든 간에.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요즘의 공법은 좀 타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돼요, 지금요. 이렇게.
명확해졌어요. 이게 재작년부터 그래요, 이게. 원래는 이게 중급 레벨이 거의 50%였는데 요즘은 하급이 50%예요. 제가 말한 하급은 뭐죠? 수업 들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실수하지만 않으면 사소한 것들. 그렇죠? 그런 게 요즘에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법은 50점은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쓸데없이 막 이렇게 어려운 거 많이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걸 정확히 알면 50은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 과목에서 뭐라 해요? 중하를 제대로 파악하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30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 이게. 근데 요즘에는 공법은 하급 레벨로서 단순한 지식만 알고 있어도 정확히 알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전략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요. 상급은 완전 쓰레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쓰레기. 여봐, 쓰레기. 상급 쓰레기. 천한 것들 버려버리면 돼요, 그냥.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듣지도 마세요. 필요 없어. 그거 뭐 하려고 해? 아, 나도 못 맞추는 거를 뭐하러 하냐고. 공부했어, 상급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맞춰요. 그거 뭐 하려고 해요? 시간 낭비지. 안 해도 돼요. 됐죠? 다만 우리는 요거라도 정확히. 하급은 소중한 것이요. 시작. 그렇죠. 20문제 꼭 건져야 돼요. 20개면 몇 점? 50점이야. 그렇죠? 근데 사람 따라서 또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학급은 절반인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태도가 요즘에. 그리고 중개사법이 뭐다? 옛날처럼 쉽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법에서 50을 넘겨야 돼, 일단은요. 그리고 주의할 거, 저번에도 얘기했죠? 공법은 합격자 중에 본다면 60 이상 나온 분이 몇 프로? 10%밖에 안 돼요. 합격자 중에 공법이 60 이상 나오신 분은 몇 프로? 10%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도 이제 붙었다고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러면 물어봐요. 몇 점? 그러면 57.5. 몇 점? 55.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70점, 75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라는 대로 학급 위주로 정확히 하세요 하는 분들은 말 들은 대로 75점이 나와요. 그런데 뭐다? 말 안 듣고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고 그냥 이것저것 뭐 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덩어리 키운 분들이 있죠? 공부는 3배하고 점수는 55점. 대부분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만 믿으란 말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만 믿고 와도 충분히 6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석이나 하지 마세요. 아니 나와야 무슨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내가 말도 안 되네. 어쨌든 제발 결석 좀 하지 마셔. 그리고 제발 11월 달도 보니까 초반에 잘 나왔다가 반 넘어가면서 슬슬 빠져요. 이번 12월 걱정이에요, 지금. 연말 모임도 많고 할 텐데, 그쵸? 이거 빠지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쵸? 1년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요. 카카오톡에다가 집단 카톡을 좀 올려요. 나, 중개사 공부 시작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세요. 초대해가지고. 그럼 응원해 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등등등.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뭐 등등등. 밥 먹지 말자, 이제 1년만 참자. 한번 해야 돼. 여러분이 이순신도 아니고 왜 안 알려요? 알려야지. 재미없어요, 이거? 어떻게 재밌는 건데 이상하다. 코드가 다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한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몇 문제를 보냐면 40문제 중에서 6개 법을 배워요. 시작. 6개 법을 배워요. 이게 바로 뭐다? 나와 있는 그림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매번 얘기하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시험범위에 넣어서 배우게 됩니다.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배우게 됩니다. 우리 11월 달은 그냥 용어만 봤어요. 목차하고. 이제 지금부터 본 게임이라서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내용들을 앞으로 볼 겁니다. 쭉 이렇게. 근데 한 번 더 물어보죠. 부동산 공법은 뭐라고 이해하자?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러면 규제를 가할 때 규제를 가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은 제가 11월 달에 뭐라고 했어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아, 규제의 수단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계획을 모르면 부동산 공법은 끝납니다. 그냥. 계획을 알아도 좋은 쪽으로 끝나는 거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나왔다. V 기억나죠? 액션 스타트. 계획이 나오면 가운데 내리면서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뭐라고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의대 만드는데, 의대, 시작. 규제가 나오면, 뭔 소리야.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의대 만드는데, 어대, 이걸 봐야 돼요. 그럼 봐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너무 쉽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못 외워요. 그러니까 뭐다? 흐름 알고 단어를 아시면 단어를 찾으면 문장이 보여요. 명심하셔야 돼. 문장 통으로 못 외워요. 단어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단어를 찾으면 문장이 보이고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O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 풀 때마다. 그러면 키워드 잡아가지고 문장을 알 수 있어 금방 풀 수 있어요. 전체를 문장을 다 읽으면 오래 걸립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몇 문제가 나옵니까? 12문제. 전체의 30%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주 과정으로 본다면 적어도 3주 이상은 얘를 하게 됩니다. 그쵸? 아마 3.5주쯤 할 겁니다. 아마 12월 말 정도면은 끝나겠죠. 1월 초나. 그쵸? 입니다. 그럼 이제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는 넓다 했어요? 대다시 넓다 했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 제가 독창시킬 거니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뭐라고요? 말을 해야 돼. 한 번 더 물어봐요. 국토는 넓어요? 아주 넓어요? 그러면 아주 넓어서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요. 뭐라고요?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도시마다 만드는 계획을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배우는 게 우리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럼 봐요. 전국에 이와 같은 도시가 몇 개가 있냐면 매번 설명드리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죠. 보시는 맛이 봐봐요. 대충 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많은 도시가 전국에 한 120여 개쯤 있어요. 빨간색 돼 있는 게 우리 큰 도시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그렇죠? 이런 큰 도시들도 있고 그 주변에 뭐 양평군, 광주시, 마산시, 진천, 뭐 완주, 뭐 함양, 거창, 뭐 합천 뭐 등등 전국에 뭐다 이와 같은 도시들이 몇 개가 있다? 120여 개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뭐다? 우리가 도시마다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작. 각각의 도시마다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도시를 규제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우린 서울시니까 도시란 말 나오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도시가 전국에 120개가 있으니까 다 모이면 그게 국토가 되어져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토를 배우기엔 너무 크니까 디테일이 안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인 뭐다? 도시마다의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부산 가면 뭐가 있을까?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이 있고 우리 부동산 해먹으려면요 그 도시의 도시계획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고 잡힐 거고 어떤 규제가 됐고 어떻게 개발될 거고 어디에 전철군형이 생기고 안 생기고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토지를 잘 매입을 하고 등등 뭐 중개해가지고선 해줄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중개업하려면 또 뭐가 중요하죠? 주택을 지었을 때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는지, 샀을 때 얼마나 거주해야 되는지, 얼마나 전매를 못하는지 이것도 아직 또 주택법에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 모르고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세법은 서비스하는 법이에요. 공법은 돈 버는 법이고요. 민법은 상식이고요. 중개사는 죄 안 지면 몰라도 되는 법이에요. 따지고 못하면 중개사법은 죄져야 필요한 법이거든요.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이르지 마세요. 그런 거는. 좋은 말만 전하는 게 태도예요. 어쨌든 그래서 도시마다 뭐가 되어지죠?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 게 그게 바로 도시계획인 거예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많이 배울 거예요. 한 번 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거 도시계획. 우린 요 도시계획으로 뭘 계획하는가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게 거의 7, 80%예요.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뭘 계획하여 규제하는가 이걸 배우는 게 뭐다? 7, 80%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럼 봐봐요. 일단 도시는 여러 개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뭐 일단 듣기만 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라고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고 하는데 길게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마다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아까 사진 보여준 것처럼 안 써도 돼. 바로 뒤에 6페이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계획하는 게 뭐냐면 집 지을 땅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토지구획을 정리해서 집 짓기 좋게 땅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말을 써요. 시작.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해서 규제를 가해서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걸 규제하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에요. 6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도시개발법. 시작. 도시개발법. 그게 뭐다? 도시개발 사업 얘기하는 거고 서울로 가장 적정한 예는 강서 마곡지구. 대표적인 그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성남으로 본다면 어디? 다들 아는 거. 성남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아주 뭐 말이 많죠. 그렇죠? 아주 뭐 시끄러운 사업이고 등등등. 그렇죠? 그러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핫포테이토는 뭘까요? 개발이익의 공익환수. 그렇죠? 개발이익의 공익환수가 안 돼서 현재 문제가 생긴 거야. 덜 돼서. 그렇죠? 입장차가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뉴스 봐서 아시죠?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던 것 같진 않은데 왜 TV를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TV를 봐야 내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냐면은 신문을 보진 않잖아. 그럼 뉴스라도 봐야지. 봤죠? 그거 설명이 되는데 안 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탁인데 뉴스 좀 봅시다. 나이트 라인 15분이라도. 그렇죠? 그래야지 뭔지 알잖아. 요번에 무슨 뭐 서울에 무슨 대법원 옆에 서리풀 지구에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가지고 공공주택지구를 정해가지고 막 강남권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걸 들어야 알잖아.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설명하다 그거 들었죠? 아니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해 내가. 내가 사진 다 찍을 수 없는 거고 적당히 한도가 있는 건데 뉴스 봅시다. 나이트 라인이라도 알았죠? 뭐 YTN 하루 종일 보란 말은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됐죠? 그러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뭐다?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국토개혁법하고 도시개발법의 난이도는 주로 중하에 집중돼 있어요. 상이 별로 안 나와요. 요즘에 지금 도시개발법하고 국토개혁법은 난이도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하 쪽에 표준이 돼 있어가지고 국토개혁법하고 도시개발법은 좀 많이 맞춰줘야 돼요. 우리 6문제 중에서 이제는 4개 이상은 맞추면 좋겠고 12개 중에서 10개는 맞춰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정비랑 요즘에 건축주택이 상급 레벨이 많아가지고 뒷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못 맞추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거를 좀 점수에 맞춰주자. 알겠습니까? 전략이 필요해.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또 봐요. 이렇게 해서 택지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뭐 할까요? 택지 위에다가 건물 져야죠. 그러면 A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종로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요. 건축허가. 그렇죠? 그러면 허가 받으려면 관련된 법의 적법함을 따져야 되겠죠? 이게 건축법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7문제가 나와요. 허가받아서 건물을 지면 그게 적법해진다. 그런 절차 정한 법이 뭐야? 건축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을 기초로 계획을 짜는 거고 그 안에 세팅 어떻게 할지를 그 위에 도시를 세우는 건 도시개발법이고 거기에 건물 짓는 건 건축법에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요즘에 건축법은 뭐다 재밌는 게 상하예요. 웃기죠? 중이 없어. 상하야 요즘에. 그죠? 그러다 보니 어려운 문제가 대다수 포진이 돼 있어서 7개 중에 3개는 버려야 됩니다. 요즘 너무 깊어요 문제가요. 근데 그거 보려다가 초과상관을 태웁니다.
그래서 적당히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다 하려고 하면 건축법만 한 3주는 수업해야 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하고 상하. 그리고 봐요.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할까, 젊은이? 주택도 건축물인가? 그렇다고 해봐. 맞았어요. 그죠? 주택도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부분도 건축의 허가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택이 30호 3세대 이상이었던 거죠. 그럼 뭐예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이거는 주택의 단지가 되어져요. 30채 이상으로 짓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30채 이상으로 짓는 거니 뭐가 된다? 이건 주택 단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주택 단지는 주택만 지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거니까 주택하고 모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것도 함께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단순하게 허가받으면 안 되고 사업으로 봐서 저번 쓰라 했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단지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에서? 따로 주택법에서 통제하여서 배우는 7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쉽게 말해 여러분 사는 단지 있죠? 30채 이상 되어진다면 아, 내가 사는 주택단지구나. 주택단지인데 거기는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함께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구나. 내 말 때 이해돼요? 이걸 뭐로 본다? 사업으로 봐서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는 아무나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는 주택법에 공급의 규칙이 있어요.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되고 민영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일 때. 이해갑니까? 그런 공급 규칙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중개업할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개업할 때 제일 중요한 법은 주택법이에요. 전매 제한이 있니 없니, 거주 의무가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알아 중개할 거 아니에요. 밥통 같은 중개업자가 의뢰인보다도 몰라요. 그럼 누가 오겠어요? 안 오지 앞으로. 그렇죠? 요즘에 의뢰인들은 정말 똑똑해요. 내가 가끔 눈 떠봐요. 내가 가끔 강의하는 장소 가서 주변에 중개업소를 가요. 상담받으러. 어떻게 엄마 하나 보려고. 반 이상은 바보예요. 반 이상은. 제가 가서 어눌한 척 물어봐. 어눌한 척. 모르는 척.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개소리를 막 합니다. 다음부터 안 가요. 그렇죠? 어쨌든 되게 많아요. 붙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붙고 나서 공부할 게 많아요. 유지해줘야 되고. 개정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공법은 시험 붙고 나도 한 5월 정도 수업을 한번 들어줘야 돼요. 매년. 세법도 마찬가지야. 그래야지 개정된 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바보라고 소문나면 안 돼요. 어쨌건. 그리고 주택법에 대한 부분도 뭐다? 요즘 레벨은 똑같아요. 얘도 상하예요. 중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하는 또 겁나게 쉬워요. 7개 중에 3문제는 완전 하야. 그냥 정확하게 알면 다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주택은 기본적인 거 정확히 하는 게 수야. 깊어질수록에 늪에 빠지는 거야. 점수도 안 나오고 시간만 깨지고. 이해갑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그렇죠? 고해있기. 그리고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이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뮤지컬이에요? 어떻게 돼요? 노후불량해져요. 무너지고 뭐 금가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가만 놔두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은 부시고 다시 져요. 개량을 하죠. 이걸 뭐라 불러? 정비사업이라 불러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시작. 이 정비사업에 대한 건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뭐 재개발 사업이다. 뭐 재건축 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3가지의 정비 사업이 있어요.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런 정비 사업을 우리가 어디서? 정비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작. 정비법 6문제가 나와요.
됐죠? 솔직히 말할게요. 정비법도 상하예요. 중이 거의 없어 이것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학급 레벨 나와 있는 거 3개 맞추면 돼요. 3개는 버릴 각오 해서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해요. 처음부터 마음먹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1년을 해 그거라도 맞추는 거야. 괜히 막 펼쳐놓다가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거 아세요? 영화를 봐도 초점 맞춰서 처음부터 뭐다? 적재적소에 복선 깔고 가는 게 재밌지. 막 펼쳐 세계관을. 그러다가 마무리를 안 돼. 마지막에 가서 원하는 게 뭐지? 그럼 재밌어요 그게? 재미없죠. 공부도 마찬가지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옥석을 가려야 돼. 그리고 걔만 반복해 봐야 돼. 그럼 분명히 나와. 뭐가? 60점이. 믿으라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봐봐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법 6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를 누가 소유, 이용, 보존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배우는데 딸랑 2문제. 제가 어떻게든 간에 농지법은 50% 맞추게 해줍니다. 2문제니까 1문제는 맞추게 해줘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농지법은 스스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1년을 공부해도 수업해도 4시간도 안 해요. 근데 반드시 한 개는 건지게 해줍니다. 그렇죠? 요것도 요즘 스타일은 뭐다? 상하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 쉬운 거 하나. 이거 쉬운 거 하나 맞추면 돼요. 요번에 문제 뭐 나갈게요? 농지. 농지법이니까 농지 배워야지. 저번 주 마지막 때 배웠죠? 농지의 정의가 나왔었어요. 한 문제는 맞추게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요번에 농지가 약간 어려웠어요. 하스러우면서도 상스러운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디테일한 걸 물어봐가지고 맞출 수는 있었지만 그닥 쉽진 않았었습니다. 어쨌건 요즘처럼 농지법하고 뭐하죠? 이외에 오른쪽에 있는 거 건축, 주택, 정비가 상하급으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자. 그러면 배우는 몇 가지의 법, 6개 법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everybody,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정비법, 요 세 법이 요주의 어려운 법이에요. 요즘에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맞춰서 하지 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농지법까지 보면서 진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게 30%라 10주 중 30%. 그쵸? 또 정비법하고 개발법에 대한 부분이 30%라 이것도 3주. 그렇죠? 그리고 뭐다? 건축, 주택, 농지까지 해서 보통 3, 4주. 이렇게 진도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뭘 보자? 법률 관계에 대한 행정청 관련된 부분을 좀 봐보자. 쉬었다가 이거부터 할게요.